자, 흔히 많은 사람들은 투자는 재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배워서 할 수 있는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무일푼으로 2주 동안 교육을 받고 나서 4년 만에 1조 원을 투자로 벌어들인 남자의 이야기와 투자 노하우를 지금부터 배워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월가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면서 커티스 페이스라는 이 굉장한 투자 전문가의 어떤 터틀의 방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터틀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자기가 수행했던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수행해서 돈을 벌었던 이야기, 그 이제 투자했던 전략,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담은 책이고요. 투자 전략까지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터틀 트레이딩을 나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맛보기로 보실 수 있을 만한 좋은 이제 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광고받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좋은 내용만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내용이 100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알짜배기 20 정도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도와드리는 이런 컨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마다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아마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커티스 페이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미국에서 월가에서 1980년대에 진행했던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나이로 만 1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20살 완전 그냥 세상 물정도 모를 때 이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배웠는데 최연소 참여자기도 했습니다. 이 터틀 프로그램에. 그래서 이 터틀 프로그램이 뭐냐? 트레이더는 교육으로 양성될 수 있는가? 이걸 실제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자기 돈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커티스 페이스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4년 동안 3,150만 달러의 수익을 냈는데 이게 1983년이니까 현재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1조 3천억 원을 이 프로그램 참여했을 때 벌어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지금부터 노하우를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터틀 프로그램이 진행되던 4년여 동안 내가 연평균 100%의 수익률을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터틀 트레이딩 방식의 핵심을 넣었다. 그리고 똑같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돈을 잃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터틀 트레이딩 방식을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터틀 방식을 트레이딩은 물론이고 자신의 인생에 적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담아냈다. 피트의 왕자와 만나던 날,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이 올 때가 있고 또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당시 19살이었던 나는 면접을 보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품 트레이더 가운데 한 사람인 리처드 데니스와의 만남이 이어질 참이었다. 터틀 실험이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부터 데니스는 이미 선물 거래 분야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인물이었다. 30대 중반에 수천 달러를 순식간에 수억 달러로, 즉 수백만 원을 수천억 원으로 불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불려냈던 인물로 그의 실력은 업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터틀에 응모했고 이 가운데 단 40명에게만 데니스와 만날 자격이 주어졌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발된 인원은 13명에 불과했다. 그 중에 한 명으로 뽑힌 거죠. 이후 터틀들은 4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연평균 8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연평균 80%면요, 여러분들 헤지펀드로 가정을 했을 때 월가에서 최상위급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려 볼게요. 트레이더와 기법, 그리고 시장. 사람들은 강압적 환경에 노출돼 있을 때 리스크나 이변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많다. 돈을 잃거나 버는 상황보다 사람들을 더 심하게 압박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는가. 행동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시나리오에 노출돼 있을 때는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이러한 경향을 간파하고 이를 도리어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활용한다. 그만큼 투자 시장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비이성적으로 돌아간다는 거겠죠. 이들은 다른 누군가의 실수나 판단 착오는 곧 자신에게는 기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유능한 트레이더는 이러한 실수가 가격 움직임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가격을 잘 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기회를 파악하고 그걸 투자를 딱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낸다는 거겠죠. 터틀이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다. 트레이딩 기법들. 지금까지는 트레이더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논했다. 이제부터는 효과적인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추세 추종. 추세 추종 기법을 활용하는 트레이더는 수개월 동안 주가 변동 추이를 지켜보면서 가격 변동이 클 때
이를 수익의 기회로 이용한다. 저도 실제로 추세 추종 매매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가에서 알고리즘 매매로 돌아가는 그 알고리즘 프로그램의 절대 다수가 다 추세 추종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말씀드려 볼게요. 추세 추종자들은 시장이 신고가 혹은 신저가를 기록할 때 트레이딩에 나서고 시장 추세가 반전되거나 몇 주 동안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때 시장에서 손을 털고 나온다. 추세 추종을 쉽게 말씀드리면 올라가는 주식을 사고 떨어지는 주식은 파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은 매수하고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공매도를 치는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추세가 언제 시작됐고 또 언제 끝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런데 효율성이 인정된 접근법들 모두가 거의 동일한 특성을 지닌다. 추세 추종 전략은 매우 뛰어난 성과, 특히 선물 계약에 관한 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냈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추세 추종은 대다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버거운 전략이기도 하다. 첫째, 눈에 띄게 큰 추세,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런 것들은 그리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전형적인 추세 추종 시스템을 따를 경우 손실로 이어질 확률이 약 65%에서 70%나 된다. 그러니까 10번 투자를 하면 6번에서 7번 정도는 손절이 난다는 거겠죠. 둘째, 추세 변동이 없을 때 손실을 보는 것 외에 추세가 반전될 때도 손실 트레이딩으로 이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가 더 안 올라가고 지지부진한 것도 나한테 손실이 되지만 내가 베팅을 했는데 갑자기 추세가 반전되면서 쭉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추세 추종 매매를 하다 보면 자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셋째, 시장 진입 가격과 손절 가격 차이의 격차가 너무 큰 관계로 합리적인 수준의 리스크 한도를 사용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세 추종 전략을 사용할 때는 비교적 많은 돈이 들어간다. 추세 추종 전략을 사용하려 할 때 자금 규모가 너무 작으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지금 저자는 까다롭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터틀 트레이딩은 전형적인 추세 추종 트레이딩입니다. 역추세 추종. 역추세 기법은 추세 추종과 반대되는 전략으로서 시장이 현 추세를 거스를 때 기회를 포착하는 접근법이다. 신고가가 형성됐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신고가에 근접한 가격 수준에서 공매도를 오히려 한다. 스윙 트레이딩, 단기간의 가격 변동을 노린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추세 추종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스윙 트레이딩은 몇 개월이 아니라 보통 3, 4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김PB가 하고 있는 매매 전략이 바로 스윙 트레이딩입니다. 스윙 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트레이더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간에 단기적으로 볼 때 가격 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데서 수익의 기회를 노린다. 스윙 트레이더는 단기 차트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차트는 5분, 15분 혹은 1시간 단위로 가격봉이 표시된다. 데이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더는 당일 중으로 트레이딩을 맞춰서 포지션을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장을 마감한다. 이렇게 하면 밤사이에 내가 자고 있을 때 등장한 새로운 소식들로 인해서 추세가 급반전하는 데서 오는 리스크를 떠안지 않을 수 있다. 터틀은 절대 시장 추세의 방향을 예측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이 특정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 할 뿐이다. 여기 별표 3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예측보다 대응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시장이 올라갈 때 보이는 신호들을 포착하고서 그 신호가 나왔을 때 진입을 하는 개념인 거지 예측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훌륭한 트레이더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현 시장의 상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는다. 파산 확률에 대한 고려, 이 내용도 좀 중요합니다. 도박에서 파산 확률이란 연속적인 손실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돈이 바닥날 확률을 의미한다. 현재 내가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베팅 액수를 얼마로 해야 될까? 여기서 $1000로 얘기를 하니까 $1000라고 설명을 해볼게요. $1000 갖고 있으면은 내가 한번 투자를 할 때 얼마 베팅을 해야 될까? 처음에 주사위를 2번 굴렸을 때 연속해서 2번 질 확률 25%다. 왜냐? 주사위를 굴렸을 때 폴짝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길지 질지가 50대 50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번이라고 하면은 질 확률이 25%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500를 베팅한다고 하면 단 2번의 시도에서 파산 확률이 무려 25%가 된다. 그래서 파산 확률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베팅 규모가 커질수록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슈퍼 트레이더들은 이런 파산 확률, 절대로 시장에서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리스크 한도를 0.5에서 2% 내에서 설정하고 투자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매매를 할 때 내 계좌에서 최대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이 나지 않게 설정을 한다는 건데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에 100만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이 종목에서 마이너스 20%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얼마를 잃는 거죠? 20만 원을 잃는 겁니다. 그럼 1000만 원이라는 내 총 투자금으로 봤을 때는 딱 2% 정도 손실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총 투자금에서 1%, 뭐 2%, 이 정도 이상의 손실을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연속으로 5번 손절이 날 때도 있고 막 7번 손절 날 때도 이렇게 연속으로 손절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연속으로 5번만 손절이 나도 내 계좌가 마이너스 10%가 돼요.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이제 투자의 기본인데 이런 이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런 주사위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론처럼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리스크 한도를 설정해 놓고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리스크 한도가 5%를 넘어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룰이 있습니다.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100만 원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한 번 매매를 할 때마다 최대로 손실 많이 봤을 때 한 매매에서 5만 원 이상 까먹는다. 즉 계좌에서 총 투자금에서 5% 이상 까먹는다. 그러면은 어떤 투자 전략을 쓰든 무조건 내 투자가 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유익하게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으신가요? 자, 계속 말씀드려 볼게요. 과학적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시장 경기가 좋지 않을 때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자금 관리란 이러한 시기에도 꾸준히 트레이딩에 임할 수 있도록 시장 리스크의 크기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터틀은 두 가지 접근법을 사용해서 이제 자금을 관리했다. 첫 번째, 포지션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운용을 했다. 이 터틀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리처드 데니스와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이 포지션 조각을 포지션 단위, 영어로 유닛이라고 명명을 했다.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 손실로 이제 내 매매가 전환이 됐을 때도 전체 포지션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면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각 시장의 적절한 포지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터틀은 여기서 데니스와 에크하르트가 고안한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이 방법은 매일 시장의 상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 터틀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두 사람은 각 상품의 움직임에 따라 금액 기준으로 거의 동일한 액수가 되도록 시장별로 계약의 수를 결정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A라는 종목이 하루 동안 10%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B라는 종목은 하루 동안 100%가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정확히 이제 10배 정도 차이의 변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여기다가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넣는다고 하면 여기다가는 딱 100만 원만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올라간 만큼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00%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날릴 수 있는 돈의 딱 한도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이 리스크에 비해서 이제 변동성을 참고해서 조절을 하면 어쨌든 내가 총 잃을 수 있는 돈의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변동성에 따라서 투자를 달리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참고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전 세계 모든 슈퍼 트레이더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말씀드려 보면 그들은 이 변동성 지표를 N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평균 실질 가격 변동폭 ATR이라는 지표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일반적인 용어가 됐다. 우리들이 각 시장에서 트레이딩한 계약의 수는 변동성 지표 N에 따라서 조정됐기 때문에 어떤 트레이딩이든 간에 일일 가격 변동량이 모두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즉 어떤 종목에 투자하던 그 변동성에 맞게 리스크 한도를 설정을 해서 애초에 매수할 때부터 총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10% 움직이는 종목에 10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50% 움직이는 종목에는 500만 원만 들어가고 100% 움직이는 종목에는 이제 더 적은 돈이 들어가는 이런 식의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든 총 기대되는 수익률은 같았다라는 거였죠. 터틀 방식 트레이딩 비법이랄까 터틀의 성공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꽤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트레이딩 규칙이나 개념 속에 모두 들어있다. 다만 터틀은 그것들을 일관되게 꾸준히 따랐다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개념이 바로 돌파였다. 자, 여기다 별표 10개 하셔야 됩니다. 모든 트레이더들은 추세 추종 매매를 할 때 돌파 매매라는 걸 하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종종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 교육할 때도 말씀드리고 수강생분들한테도 자주 이제 강조하는 개념인데 요 돌파라는 매매를 개념을 활용해야지만 단기간에 빠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본 논리는 특정한 기간 동안 가격이 최고가를 갱신할 때, 즉 이전의 가격 수준이 돌파될 때 매수에 나서라는 것이다. 고점과 저점을 결정하는 기간으로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 등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 시스템 1은 중기 시스템으로 20일을 기준으로 하고 시스템 2는 이보다 기간이 좀 더 긴 60일을 기준으로 했다. 뒤에서 자세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매일 시장이 마감되는 시점에 각 시스템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결정하는데 그날의 가격 추이를 보면서 고점으로 보이는 가격 한두 가지를 골라내는 정도의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각 시스템의 포지션 청산 유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바로 손절에 의한 청산이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익절을 하는 건데 손절에 의한 청산을 얘기를 합니다. 진입 가격으로부터 최대 2엔의 이격이 있는 지점에 이르면 손실을 감수하고서 포지션을 청산한다. 2엔은 또한 계정 총액의 2%와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손실을 봐도 2% 이상으로 손실이 안 나게 설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청산 방법은 ATR이 자본 계정의 2% 수준에 다다랐을 때다. 이 얘기가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지금 요 내용이 터틀 트레이딩으로 투자자들이 터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강생들이 2주 동안만 수업을 배우고 연평균 80에서 100%의 압도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그 원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원리가 너무 단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단순해요. 매수는 언제 하냐? 20일 신고가나 60일 신고가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고 공매도를 칠 거면 20일 신저가나 60일 신저가에 이제 공매도를 칩니다. 손절은 언제 하냐? 총 투자금의 1%에서 2%가 손실이 나게 되면 바로 정리를 해요. 익절은 언제 하냐? 10일 또는 20일 최저가 아래로 떨어지면 포지션 청산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딱 이제 돌파할 때 이때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이제 10일 동안의 최저가가 요 정도 수준이라고 봤을 때 올라가다가 쭉 주가가 이제 세면은 그때 팔아치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판다가 이 투자 기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추세 추종은 다 똑같은 동일한 방식의 매매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돈을 벌어들인 방법이 이렇게 간단하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커티스페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혜택이나 비법 같은 것은 없다. 내가 터틀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는 데니스가 나를 비롯한 극소수 훈련생에게만 성공 비법을 알려주고 다른 훈련생들에게는 그 비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믿었다. 즉 망상을 한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숨겨둔 비법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나는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단순한 접근법을 취했을 뿐이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할당된 자금을 비교적 장기인 10주 돌파 시스템에 전부 투자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방금 얘기를 했던 게 20일 신고가, 즉 4주 신고가나 1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을 때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10주 돌파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장기적인 추세로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유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티스페이스의 어떤 성과를 보면 다른 터틀 수강생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성과가 좋았다는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추세를 한 번에 먹어서 많은 수익을 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트레이딩 횟수도 훨씬 적었지만 관찰해야 될 시장의 수도 훨씬 적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냈다라는 거겠죠. 터틀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현재를 기준으로 트레이딩하라. 과거에 집착하거나 애써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라.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예언이 아니라 확률적 차원에서 생각하라.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면서 자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볼 때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에 초점을 맞춰라. 세 번째, 자신이 실행한 트레이딩 행위에 책임을 져라.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라. 자, 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서 저도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투자하면서 뭐가 잘못되는지를 알고 싶으시면은 이건 아무도 교육을 못 해주는 거거든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샀고 어느 지점에서 매도를 쳤고 어느 지점에서 손절을 했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했고 내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통해서 내가 뭘 반성을 해야 되고 어떤 걸 앞으로 개선해야 될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투자 실력이 엄청나게 빨리 늘어요. 저도 복기가 너무 귀찮아서 안 하다가 복기를 시작을 했을 때 투자 실력이 정말 빠르게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투자 실력을 늘리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내가 투자가 안 되는 이유를 스스로 어떤 타점에서 들어갔고 이런 것들을 직접 분석을 해보시면서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터틀 프로그램의 기본 도구들, 실제로 터틀 수강생들이 썼던 전략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터틀 프로그램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포함해서 가장 보편적인 트레이딩 시스템이라 할 만한 추세 추종 시스템의 기본 도구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돌파. 신고가는 추세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지표다. 돌파 전략은 전체 시장 추세를 나타내는 다른 지표와 함께 사용할 때 더 효과적이다.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돌파를, 그리고 전체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돈키언 추세 시스템이 그 좋은 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동평균은 특정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값을 지속적으로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동평균의 가장 간단한 형태인 단순 이동평균은 특정한 일수의 가격 평균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은 10일 동안의 가격 평균선을 이제 평균값을 구해서 그걸 이제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일 종가 이동평균은 이전 10일간의 종가를 평균한 것이고 70일 고가 이동평균은 이전 70일간의 고가를 평균한 것이다. 이보다 더 복잡한 이동평균선들도 있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지수 이동평균선이다. 요거를 이제 이동평균선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요게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엔비디아 차트인데 요 이제 캔들이 주가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이 단순 이동평균선 20일선이고요. 20일간의 주가를 평균해낸 어떤 값이고요. 이 노란색 선은 60일선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평선으로 추세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단기 이평선이랑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정배열이 되어 있어요. 서로 이제 뒤집히지 않고 정배열이 되어 있는데 정배열된 상황에서 캔들이 그 정배열된 이평선을 타고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전형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선이 노란색 선을 뚫고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뚫는 행위를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캔들이랑 단기 장기 이평선이 뒤집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배열이 됐을 때 비로소 대세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을 그렇게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변동성 채널은 추세 시작을 알리는 아주 좋은 보조지표다. 특정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상하로 확장된 가격 변동 범위 즉 변동성 채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가격 돌파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가격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의미다. 복잡해. 무슨 얘기지? 바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자, 엔비디아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건 볼린저 밴드 60일선이거든요. 제가 이제 직접 세팅을 해봤는데 아까 보신 차트 그대로입니다. 아까에서 이동평균선을 지우고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를 세팅을 했는데 이렇게 중앙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라는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빨간색 선을 자꾸 건드리면서 돌파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돌파하는 추세일 때가 가장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나올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 커티 스페이스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볼린저 밴드를 상단을 돌파할 정도로 예상되는 변동성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주가가 잘 간다라고 하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그런 의미이다. 상승이 가파르게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기준 청산은 아주 단순한 형태이지만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한 청산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추세 붕괴로 인한 자본 감소폭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시간 기준 청산의 경우 이동평균이나 돌파를 통해서 이제 돈을 까먹는 이런 사실들을 감지하기 전에 이미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미리 고점에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틀이 성공한 심리적인 이유. 흥미로운 점은 리처드 데니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원칙들 대부분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잡한 것이 단순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데니스에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비결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굳게 믿는다. 일부 터틀 훈련생은 그렇게 단순한 원칙으로 트레이딩에 성공할 수는 없으며 다른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즉 망상을 한 거죠. 결국 이들은 데니스가 알려준 단순 원칙들을 따를 수가 없었다. 왜 그러냐? 리처드 데니스가 자기 노하우를 꽁꽁 숨겨놓고 약간 저급의 노하우만 우리한테 공개하는 느낌이니까 따라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를 한 거죠. 리스크를 측정하는 4가지 척도. 특정 시스템을 사용해서 트레이딩에 임하려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은 바로 리스크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투자 전략을 짜서 이럴 때 매수하고 이럴 때 매도를 하고 이럴 때 손절을 해야지 이런 걸 정하셨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바로 이 리스크를 이제 측정하는 척도를 이제 삼으셔야 된다는 건데 리스크를 측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척도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요 내용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최대 자본 감소. 내가 매매를 하면서 백테스팅을 하거나 모의 매매, 모의 투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투자하는 전략이 맞는지 틀린지를 체크해 보려면 최대 자본 감소를 첫 번째로 체크해봐라. 시스템 검증 기간 동안 자산의 정점에서 저점까지 자본 감소의 최대 퍼센테이지를 표시하는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퀀트에서는 MDD,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할 때 계좌가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점에서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최대 얼마나 주는지, 내가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지 알려면 요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투자를 할 때 잘 될 때도 있을 거고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될 때 그러면은 제일 최악의 경우에 몇 퍼센트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가, 요거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최장 자본 감소. 자산의 고점에서 새로운 고점까지 최장의 기간을 말한다. 내가 투자해서 수익을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또 새롭게 내 투자금이 늘어나는, 그래서 새로운 신고가를 도달하는, 내 계좌의 신고가를 도달하는 이런 순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손실 기간 뒤에 자산의 고가를 탈환하기까지 어느 정도가 걸렸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개발했는데 최대 2주 동안 대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 하다가 투자 갑자기 안 되네 말아야지 하고 딱 마는 순간
그 다음부터 추세가 크게 나오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데 그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서 투자를 하라는 거죠. 세 번째, 수익의 표준 편차. 수익의 분산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수익의 대부분이 평균 수익 부근에 분포되어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이 수치가 크면 기간별 수익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1%, 5%, 10% 이렇게 왔다 갔다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표준 편차가 클 거고 1%, 2%, 3%, 1%, 2% 이렇게 일정 수준 내에서 머무는 사람은 표준 편차가 적은 거겠죠.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내가 어떤 투자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 개수, 연평균 수익 성장률을 나타내는 선으로 회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예금과 같이 고정적인 이자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는 결정 개수가 1.0이고 수익이 들쭉날쭉한 경우는 결정 개수가 1보다 작다. 즉 요걸 계산하게 되면 내 투자 전략이 얼마나 이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가 요걸 알 수 있다라는 거겠죠.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일관성.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것들을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이 나쁘다고 한 사람 보신 적 있나요? 공부가 나쁘다고 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자기 개발하는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비로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해냈을 때 우리가 바뀐다라는 건데 투자도 마찬가지다. 단순한 시스템이 복잡한 시스템보다 수명이 더 길다. 복잡하게 뭐 볼린저 밴드 어느 선에 이탈했고 뭐 했고 이렇게 5가지 10가지 조건이 부합했을 때만 투자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20일 신고가 60일 신고가 이 단순한 하나의 전략이 오히려 더 시장에서 잘 먹히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한 투자 전략을 꾸준히 일관되게 투자를 해서 테스트를 해나가고 실제 투자도 그렇게 엉덩이 딱 붙이고 하는 이런 방식을 하는 게 이제 우리 투자의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터틀의 방식이라는 책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투자에 대해서 조금 시각이 열리셨나요? 혹시나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저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광고 받고서 이제 방송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에서 도움되실 수 있는 내용들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책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린 거니까 참고해보셔서 도움이 많이 되셨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터틀 프로그램을 처음에 시작했던 리처드 데니스의 멘트를 끝으로 이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늘 우리의 트레이딩 규칙을 신문에다 공개해도 따라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한다. 왜냐?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자제력이거든요. 우리가 터틀에서 가르친 규칙과 버금가는 규칙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자신들이 세운 규칙을 고수하는 것이죠. 라고 하면서 리처드 데니스가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잭 슈어의 책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렇게 투자에서 도움이 될 만한, 실제로 투자에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투자로 어떤 유용함과 인사이트를 전달해주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터틀의 방식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